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다 읽은 책, 앞으로 읽을 책 이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 그냥 싹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읽고 싶은 책부터 소개를 할게요. 방금 데려온 따끈따끈한 아이부터 소개를 하자면 짠 인생이라는 요 위화의 장편 소설입니다. 위화라는 중국 작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허삼관 매혈기로 되게 유명하고 요게 약간 세트처럼 예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중국 작가님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인생은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요. 줄거리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허삼관 매혈기를 읽어봤거든요. 허삼관 매혈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한 집의 가장이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계속 피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마련하고 대충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대만은 귀신들의 땅을 최근에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처연한 분위기? 그리고 한국의 정서랑 좀 더 연관이 있는 그런 느낌? 이 중국, 이 소설, 이 위화의 소설은 딱 이 표지처럼 아주 중국틱, 빨간 중국틱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특유의 자비 없는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좀 블랙 코미디 같거든요. 되게 현실에 발붙이는 이야기면서도 어딘가 되게 웃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도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여기 뒤에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저는 이거를 읽고 다음 주 수요일 추석 연휴 중에 오랜만에 독서 모임을 다시 재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민음사 유튜브 보고 계속 영업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영업을 당해오다가 최근에 올라온 독서클럽 영상에서 천문학자랑 같이 나오신 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화씨 451을 그 천문학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도서관을 이제 거닐다가 운명처럼 마주하면서 집어왔습니다. 약간 이 알고리즘과 내가 이 책장을 구경하다가 이 두 개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운명 같은 느낌 아세요? 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집어온 친구입니다. 보시면 도서관 장소여가지고 굉장히 낡았어요. 올드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도서관의 매력이자 새 거 좋아하시면 한 개고 약간 지저분한 이런 얼룩 같은 거 있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면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 레어템인데 이거 빌리는 사람 여기서 역시 나밖에 없겠지 이러면서 빌려왔습니다. 이거는 책을 불사르는 광기의 미래사회 그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한 방화수의 미래 묵시록 이런 좀 디스토피아적인 근데 책을 불사른다? 이게 또 독서쟁이들한테 못 참죠? 그런 책입니다. 저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얻어온 게 제가 천문학자님이 나오는 민음사 유튜브를 보고 좀 과하게 다시 이 뇌가 반응을 좀 하나 봐요. 저는 철저하게 문과인데 이걸 또 집어왔습니다. 박진영 작가님의 재난에 맞서는 과학. 독서쟁이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민음사에 이렇게 판형으로 나오는 탐구 시리즈 특히 유명한 게 그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이걸 계속 제가 읽어보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못 읽고 있는데요. 그걸 읽기 전에 탐구 시리즈를 이걸로 입문해보고자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재난에 맞서는 과학. 최근에 재난이 끊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든 자연재해든 이런 게 닥쳤을 때 과학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탐구 시리즈가 되게 아담한 거에 비해 내용이 엄청 묵직하고 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메모하면서 공부하면서 읽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보다 이 판형이 근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 손이 되게 작은데 한 손에 들어오는 판형.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을 것 같아서, 난이도가 높지만 않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화씨 451 빌려오면서 같이 와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빌린 책은 이렇게 3권이고,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네요. 100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고독. 이거 읽다가 제가 고독해지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한 1권 다 읽을 때까지만 해도, 1권은 다 읽었거든요? 1권 다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별로 안 헷갈리는데? 등장인물 뭐가 헷갈려? 아니, 뭐 솔직히 다 구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써줬네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 책이 그 등장인물들의 그 막 4대에 걸친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이 막 1대, 2대, 3대, 4대가 다 비슷한 게 이 작품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헷갈릴 거다 이랬는데, 뭐 2대 정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2권으로 넘어가면서 3, 4대 되니까 슬슬 이제 고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권 한 반 정도까지, 2권의 반절 정도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안 보니까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권부터 다시 읽었어요. 1권만 총 2번 읽은 거죠. 그리고 다시 2권에 반절 정도 지점에 오놓고 지금 또 까먹었어. 또 그냥 약간 다른 책 읽느라 얘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날까봐 두려워서 더 못 펼치겠고, 그럴수록 이걸 읽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완독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고독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완독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고독하다고요. 사실 이런 것만 차치하면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왜 김민경 편집자님이 마르케스 형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신 분이다, 마술적 리얼리즘의 창시자다, 이런 막 엄청난 칭호를 얻을 만큼 유명한 소설인지 알겠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설명을 좀 이어서 덧붙이자면,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녀 할 거 없이 그냥 다 캐릭터들이 각자만의 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어떤 등장인물들은 그 가져가는 운명이 비슷해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너한테는 이런 이름이 부여됐으니까 아마 너의 운명은 그 사람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언처럼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고 비슷한 인생이 이 한 가문에 있어서 반복되는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왜 재밌냐면, 일단 그냥 필력이 미쳤어요.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이 마콘도라는 마을은 국가의 형태를 띠지도 않아요. 그냥 마을이야.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마콘도란 마을이 설립된 이래로. 뭐 이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막 국가의 형태도 띠고 막 전쟁도 막 하고, 가문의 남자들 참전도 하고, 아니면 막 집시들이랑 떠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 인물들은 그 대소사, 살림살이 이런 걸 하는데 되게 어떤 모계 사회적인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르슬라라는 인물이 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되게 비현실적인 일들이 엄청 일어나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필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쉽게 읽혀요. 이 등장인물 헷갈리는 것만 빼면 약간 옛날 구비구비 설화를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같이 100년의 고독, 이거 띵작일만 하다, 왜 고전이 됐는지, 왜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겠다,
이걸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계속 중도 포기할 동안 무엇을 읽었느냐? 바로 이것을 읽었습니다. 우는 나와 우는 우는. 여러분 혹시 채널 수북 아시나요? 셰프분이 나와가지고 책 소개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거기에 이 작품의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 영상을 차마 못 보겠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이 책을 읽어야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제가 이 책을 안 읽고 어떻게 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작가님이 번역자로 참여하신 밀라이 클레어의 눈부시게 불완전한이라는 책을 엄청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게 그 장애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3순위 안에 드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사회학 책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온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 번역가님을 궁금해했는데 번역가님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 하더라고요. 하은빈 작가님인데 하은빈 작가님이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이라는 에세이를 내셨어요. 장애인 애인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또 어떤 한계, 사회적 한계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관계 맺기에 어떻게 이제 어려움을 느꼈는지 자신의 연인을 떠나오면서 어떠한 후회가 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처연하게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눈부시게 불완전한이라는 그 장애학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신 것도 이 연인, 여기서 우는 나와 우는 우는에서 우가 연인이거든요. 우는 나랑 우는 우라는 인물이 연인인데 이 우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걸 번역할 일도 없었을 정도로 이제 자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그 연인이었을 당시에 쓴 글,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쓴 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책으로 단행본으로 엮으신 거죠. 그래서 좀, 이것도 하나의 흐름을 읽힌다기보다는 드문드문 좀 흐름이 끊겨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도 일상을 살다 보면 특히 이별을 한 다음에, 애인이랑 이별을 한 다음에 문득문득 어떤 걸 보고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물 말고 아니면 제로콜라를 마시는데 내 애인이 제로콜라나 이온 음료를 좋아했어. 그러면 막 그때 갑자기 물밀듯이 막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어떤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이잖아요. 특히 이별을 하고 어떤 나랑 이제는 단절된 사람을 떠올린다는 건 순차적으로 기억이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쓰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리고 사회의 한계 그리고 이 사랑의 한계를 느끼면서 처절하게 후회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고 이러한 책이거든요.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소개해서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에세이입니다. 되게 슬플 수밖에 없는 장면들도 있고 되게 공감이 가는 구절도 있고 근데 참 솔직하고 용기 있다.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내보이는 게 특히 이 20대 초반에 오랑 이 작가님이 연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막
서로 이제 연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배려하고 어떤 식의 대화 방식을 취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이일 때 되게 서투른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서 쓰는 글, 그리고 거기서 또 의미를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신 게, 전에 만났던 이 우라는 사람을 엄청 사랑했구나.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을 엄청 사랑했구나.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운이 남는 책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둥둥 떠서 얘기하다가 차분해지면서 이야기가 좀 마무리됐는데, 오늘의 독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